진공관 앰프 만들기 실전 4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정유관은 음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드물지만 북미의 시청자들로부터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실리콘 다이오드냐 또는 진공관으로 된 정유관이냐 하는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리콘 다이오드가 정유관보다 음질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실리콘 다이오드는 이점이 무척 많습니다. 값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순방향 전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높고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강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우 1V 이하입니다.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정유관에 비해서 정유회로에서 생산된 전력을 앰프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유관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동반됩니다. 예를 들면 OAR4라는 정유관의 경우 그림과 같이 150mA의 출력 전류가 흐를 때 출력 전압은 300V이지만 부하를 줄여서 전류를 200mA로 늘리면 출력 전압은 약 5V 줄어들게 됩니다. 정유관의 내부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여 앰프에 전달하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필라멘트에 불을 켜야 하므로 전원 트랜스포머의 용량도 그만큼 늘어나서 실리콘 다이오드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수명도 1000시간 전후로 매우 짧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200mA가 되면 최대 전격에 가까워서 엔지니어들은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2개의 정유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앰프도 이러한 기술적 특성 때문에 2개의 정유관을 사용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유관은 하나의 배관도 하지 않는 조그만 실리콘 다이오드 한 개의 능력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단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유관의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탠바이, 즉 고압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켜서 전자회로의 순간적인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스위치 기능을 이 정유관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유관 필라멘트의 전압이 가해지면 정유작용이 즉시 일어나지 않고 필라멘트가 어느 정도 가열되어야만 정유 고압이 서서히 회로에 가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슬로 스타트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류 진공관 앰프 제작사, 예를 들면 매킨토시와 같은 회사에서는 정유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정유관이 아직도 생산되고 있고 일부의 제작자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정유관을 저의 일부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리콘 다이오드를 쓴 모델에 비해서 외관이 훨씬 화려하고 돋보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처럼 음질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간의 전력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정유관을 사용하여 회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음향공학 용어인 심리음향학 측면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보기 좋은 떡이 더 맛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실리콘 다이오드이든 정유관이든 앰프 회로에 동일한 전압과 전류가 가해진다면 앰프의 전기적 성능과 음질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논쟁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 클래식 음악처럼 재생폭이 포르테에서 포르티시모까지 급격하게 변화한다면 정유관은 음질, 그 중에서도 순간적인 대출력 재생에서는 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음악을 재생하면서 고압을 재면 정유관의 전압 변화량이 약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유관보다는 전원, 트랜스포머의 내부 저항에서 발생하는 변화량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서의 전압 등락폭은 자기 바이어스 회로 또는 A급 증폭 회로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음질이 변화한다는 것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계측기뿐만 아니라 청감으로도 음질 차이는 없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